벌써 제4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때 그때 한중 관계 사드 문제가 심각했을 때 평화의 섬 제주, 아트의 섬이 되다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전시가 이제 벌써 제4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라는 전시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추가가 돼서 올해는 한국, 중국,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작가, 대표적인 작가까지 출품을 해서 정말 아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법자연 지수학풍이라는 얘기는 노자 도덕경 25장에서 나온 차용한 뜻인데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예술가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에는 작년에 이제 크리스티의 경매 3인방이라고 했던 김동효, 홍경택 선생님 이후에 강영구 선생님이 올해 더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쩌우추냐, 왕칭송, 성정지혜, 호에이 선생님이 또 올해 참여해 주셨고요. 거기에 올해 더 첨가된 거는 이제 사천미술학원, 그러니까 중국의 명문 4대학교 예술학교인 사천미술학원의 황마쿤 총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작년에 자그나스 판다 대표적인 작가 자그나스 판다 이후에 인도 베니스 비엔날레 대표적인 작가인 지지스카리아가 제주도 또 모티브를 해서 작품을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더 나라가 추가된 스리랑카의 킹슬레이 작가가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킹스레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타밀이라고 하는 타밀족과 싱할라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스리랑카를 주도하고 있는데 75%의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사실은 굉장히 민족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내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는 그러한 내적인 감정, 내적인 어떠한 저항을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보건대, 물론 작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내면적인 어떠한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이 자체가 느끼는 사실은 이 여백과 이 두 개의 긴장된 어떠한 추상 미술이 주는 어떠한 에너지는 이 작가가 정말 역사 속에서 느꼈던 어떤 함축된 하나의 저항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조화를 향한 작가의 정말 뭔가 울부짖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이번 정말 여기에서 열리는 아세아는 제주가 아시아를 그리다 이 전시에서 정말 가장 이 지금의 시점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제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제어당하는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절묘하게 어떤 조합을 해서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말 아픔들을 정말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이덴티티까지도 생각해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그나스 판다의 그림은 이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작가가 경험했던 도시화,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 스카리아하고 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는 것은 우리가 늘 참 친숙했던 자연 또는 동물이 그 도시화를 통해서 그 소외되고 밀려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작가의 정말 그런 저항적인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들의 그 도상에 보시면은 상당히 그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동안 그 인간과 동물 또는 그 자연과 어떤 그 인공 이러한 그 서로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인간들이 그 굴케해놨던 그러한 그 경계들을 그 허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판타지 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작가들은 중국에서 오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작업은 중국의 왕칭송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특히 왕칭송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괴팍하고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기괴한 그런 설치, 퍼포먼스, 사진 결합된 형태의 예술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그런 아주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소외의식,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개인의 문제들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폭력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작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회화 작품은 중국의 팡마오쿤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팡마오쿤은 세계적으로 중국의 도시인의 초상, 굉장히 허무하고 그리고 영혼이 상실된 듯한 그런 인간의 형상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초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 나오는 명작들을 패러디한 그런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이번 저희 사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에는 이렇게 추상 미술로 또 자신의 예술적 폭을 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동양 회화에서 볼 수 있는 필선들을 주요한 매개체로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추상 회화의 또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들께 발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저우추냐는 세계적으로 일단 인간이나 개와 같은 이런 형상들을 굉장히 원초적인 색감과 억압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작가이기도 하죠. 자, 최근에는 이렇게 중국의 전통 회화 기법을 차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작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데 과거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현실을 비춰서 살펴보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막연히 과거라고 해서 노스텔지어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반사해서 되돌아보는 바로 그런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과거죠. 저우추냐의 지금 회화에서도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회화 기법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더 개인적이고 그리고 즉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 작품은 한국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펑정지에, 중국의 펑정지에 작가의 작품입니다. 펑정지에는 대중에게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화장이나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중국 현대 여성의 도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중국이 80년대, 90년대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도시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 문화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과
굉장히 충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평정주에도 이러한 현대 중국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품은 중국의 고웨이,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중 한 명이죠. 고웨이의 작품입니다. 자, 고웨이는 이런 풍요로운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내면의 가난함, 그리고 풍량함, 소외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폭발적인 붓질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아주 실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요. 전체의 문제와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작품들은 한국을 대표해서 출품을 해주신 5명의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김동유 작가입니다. 이건 팝적인,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미세한 단위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김동유 작가의 작품, 여러분 대중에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김동유 작가에서도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형상을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회화라는 인일성을 가진 회화라는 행동을 하지만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명상과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작품은 한국 하이퍼리얼리즘의 거장, 극사실주의 회화의 거장인 강영구 작가의 작품입니다. 강영구 작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인데요. 자, 이게 달리의 외면적인 극사실성보다는 달리라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영혼의 내면의 극사실성을 강영구 작가가 자신의 예술성과 동일화하면서 이렇게 표출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의 정신에 대한 극사실주의 회화이기도 하면서요, 강영구 작가 개인의 예술적인 그런 예술적인 지향성을 담은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경택 작가는 가까이서 보시면은 골프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골프채를 그리기 전에 작가가 이제 사진 찍는 골프채의 그 메탈의 표면에 작가가 사진 찍는 모습까지도 반사되어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이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 형태, 배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홍경택 작가가 추구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상의 세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아주 역동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작품은 제주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고광표 작가는 또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고광표 작가의 설치 작품이 굉장히 건축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긴밀하게 흥미롭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제주도산 항아리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항아리에는 제주도의 흙과 그리고 제주도의 물과 제주도의 공기와 그리고 제주도 고공들의 그런 그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어떤 역사,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양태근 작가는 그간 대중에게 이렇게 친숙한 동물을 우리에게 많이 선보인 작가인데요. 양태근 작가가 소를 가지고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는 제주도민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무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주도에는 한국 현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이중섭 화가가 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중섭 화가가 즐겨 그렸던 소는 우리 한민족의 그 기상과 그리고 절대로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지지 않는 그런 아주 잠재적인 힘, 그 희망을 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그려진 게 바로 이중섭의 소였죠. 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양태근 작가가 이번에 또 웅대하고 역동적인 소의 형상성을 가지고 또 제주도의 자연과 제주도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잠재적인 힘, 미래 이런 것들을 종합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